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특별한 친구 있으세요? 누구에게나 친절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다든지 가슴 따뜻해지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그런 친구.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자리한다는 것처럼 훈훈하고 고맙고 좋은 일도 없겠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몇 년 전까지 중학교 교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학교라고 하는 곳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갖가지 기운들이 머물다 가는 장소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의 청량한 기운도 아기애찬 기운도 모든 기운들이 있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런 기운을 경험했던 거라고 생각되는 저의 체험 중 하나입니다. 교사가 막 되었을 무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당시 그 학교엔 한 명의 병약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선천적으로 신장에 장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정기적으로 인공투석을 받는 그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진 병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었죠. 꿋꿋한 아이. 이게 당시 그 아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의 일치된 평가였고요. 교실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레 그 아이에게 주목했어요. 몸이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않았죠. 말도 재밌게 하고 오히려 친구의 고민까지 상담해주고, 학교를 자주 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뽐내지도 않았어요. 당시 학교에는 모두가 싫어하는 그 가을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다 같이 종주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기운 빠지는 행사였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병을 무릅쓰고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가했었어요. 어른인 우리가 봐도 그 아이의 분투는 존경할 만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건 학교 축제도, 그 산을 종주하는 연례 행사도 모두 끝난 늦은 가을, 어느 날 방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클 활동도 끝났고 학생들도 모두 하교한 6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늦가을이다 보니 이미 해도 떨어지고 학교 안은 물론이고 바깥도 깜깜하게 어두워진 시간대. 그날 당직이던 전 혼자서 교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무슨 일이 생긴 곳이 아니기도 하고 형식적인 순찰인 거죠. 그래서 귀찮아서 플래시 같은 건 들고 있지 않았고요. 지은 지 20년도 넘는 낡은 교내 조명은 복도에 있는 깜빡거리고 어둑한 형광등뿐이었는데, 그래서 교실 안을 볼 땐 상당히 어두웠죠.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2반 교실 앞까지 갔을 때 교정의 가로등 불빛에 비친 창가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섬찟했는데 곧 그게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전 주저앉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뭐야 사토시, 놀랐잖아. 뭐 두고 왔어?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불이라도 좀 켜고 있지 그랬어. 사람 놀라잖아. 전 그렇게 말하면서 교실 조명을 켰고 껌뻑거리며 형광들의 불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의 시간이 걸렸어요. 불이 켜진 뒤에 보니까 그 아이는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로 말없이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져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왠지 말을 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늦은 시간에 컴컴한 데서 뭐 하고 있냐고, 뭐라도 두고 간 거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때까지도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은 그대로 모습. 하지만 이쪽을 지그시 보고 있었어요.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찾았냐고, 두고 간 거. 전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때 문득 그 아이의 표정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제 목소리는 어느새 주눅이 들어서 작아지고 있었고요.
본능이랄까요?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공포. 그 공포감이 느껴진 건 그 자리에 있던 아이에게서 항상 보이던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였어요. 그 표정은 엄숙한 표정 같기도 하고, 아니, 엄숙보다는 뭔가 사악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표정이었죠. 눈이 훨씬 가늘어졌고 얇은 입술 끝이 당겨지며 떨고 있었어요. 딱딱한 뺨에 이를 악문 듯 근육의 힘줄이 드러나 보였고, 창백한 얼굴에는 이마의 혈관까지 뚜렷이 드러나 보였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제야 저도 좀 전에 공포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서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는 그 아이보다 먼저 교실을 나왔는데요. 그때 교실 문을 넘어설 땐 왠지 모를 안도의 한숨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지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물어보려고 전 바로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돌아본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휑한 사람이 없는 교실. 그때 텅 빈 교실이 제 눈에 들어온 그 순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지난주부터 상태가 나빠져서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다음날 그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배웅 속에 그 아이가 먼 여행을 떠난 장례식 다음날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여학생들이 분개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진은 학교 연례 행사로 산을 종주할 때 찍은 우리 반 단체 사진이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구입 신청 접수를 위해서 교실 게시판에 붙여둔 사진이었죠. 푸른 하늘 아래 이어진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각자 자신만의 포즈를 취한 아이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압정을 무수히 찌른 흔적이 있었어요. 전원의 얼굴에 푹푹 난폭하게 찌른 상흔.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빼고 너덜너덜한 그 사진 속에는 사토시 얼굴만 멀쩡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제 단순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실에서 만난 그 아이의 표정을 떠올릴 때면 섬뜩한 무언가가 제 마음에 되살아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착했던 사토시가 왜 죽자마자 학교로 와서는 사진 속 친구들 얼굴을 압정으로 찌른 걸까요? 죽자마자 학교로 찾아와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의 얼굴을 압정으로 찌르고 싶었을 정도라면 그 원한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